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MWC 2025년 전체 행사가 다 끝났고, 저도 관련된 영상을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아마 도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었는지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총평을 나름대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제품, 당연히 이거죠. 화웨이에서 나왔던 트리폴드 폰, 메이트 XT.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무엇보다 완성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전시됐으면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었을 텐데, 제가 지난달 홍콩 여행 갔다 왔었을 때 거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 거 봤었어요. 왜냐, 6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6개월 전부터 중국에 계신 분 놀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놀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홍몽 OS가 쓰였는데, 이제 외부에 나가는 거에는 홍몽 OS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OS가 쓰입니다. 이거 이야기는 해외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우회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홍목 넥스트라고 하는 OS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마치 애플의 iOS처럼 안드로이드랑 별개로 간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성과를 가질지도 봐야겠죠. 굉장히 얇았었고 힌지는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이 이제 500만 원 정도라서 좀 너무 비싸죠. 이게 좀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디바이스를 합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보험도 중요하고 안드로이드도 중요하다 보니까 삼성이 올해 안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되네요.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도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이죠. 이제 판매에 좀 들어가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쓰인 기술도 삼성 디스플레이죠. 너무 멋져요.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가 쭉 하고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넓게 써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쭉 내려오고, 물론 이제 금액적인 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레노버는 금액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 도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안 팔리는 것도 계속 만들잖아요.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걸 할 바에야 그냥 노트북 하나 사고 나서, 이게 보통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요. 노트북 하고 나서 그 중국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모니터 있거든요. 요거 갖다 붙여 놓으신 저렴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기에 괜찮은 제품이다. 레노버에서 봤었던 거 또 한 가지입니다.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노트북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없었던 아이디어는 아니었었지만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키보드 충전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샤오미죠. 샤오미. 다른 분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신 분들은 있으셨겠지만은 저는 뭐 스마트폰의 완성도는 지금은 거의 다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이 제품이었었죠. 자동차. 샤오미의 SU7 울트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포르쉐 디자인 그대로 만들긴 했지만 잘 만들었고, 이렇게 비싼 걸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고 나서 5년도 되지 않았었는데 벌써 이렇게 척척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성에 있다는 것들도 불만했었죠. 네 번째는요, KT 위즈였습니다. KT에서 볼 수 있었던, 전 위즈파크 스튜디움에 들어간다는 얘가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이건 약간의 팬심도 있는 게, 제가 KT 위즈 팬이라서. 이번 주에 제가 구장에 갔다 왔어요. 연습 경기를 어제 좀 바로 보고 왔었는데, 가니까 이미 전광판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고,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자막 처리가 되는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셨었을 때 전광판을 보게 되면은 한글로 된 자막이랑요, 나머지 자막들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서 같이 응원도 할 수 있고 경기 상황도 볼 수 있겠죠. 보다 현실적이라서 기대가 됐습니다. 자, 다음 거는 여러분 소개해드렸었던 V터치입니다. 스타트업 제품이었었죠. 입가에 가까이 대고 나서 너무 시끄러운 곳이라도 야, 음악 좀 틀어줘, 누구한테 전화해줘,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들, 물론 손에 쥐고 해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꺼놓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것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꽤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생각들을 정리 한번 해보죠. 제일 처음 제가 MWC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이거였죠. 작년에 갔었을 때에는 왼쪽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있었고 오른쪽에 서클 투 서치라 그래서 구글이 홍보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2025년의 올해에는 바로 왼쪽에 화웨이가 장식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샤오미 15 울트라가 장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서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관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이게 한 가지 제 생각이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MWC도 점점 CES처럼 B2B만이 아니라 B2C 쪽으로 좀 터닝을 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일상에 관련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가시더라도 좀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시라는 회사들이 와서 보세요. 이걸 많이 하기 시작했죠. 특히 IBM이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IBM을 몇 년 전까지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비즈니스 세션이었습니다. 하나도 볼 게 없었어요.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는 직접 가서 탁구도 좀 쳐볼 수 있고 축구 게임도 좀 즐겨볼 수 있으면서 IBM 기술도 벌써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눈높이를 좀 맞춰놨어요. 자, 또 한 가지 중국 기업들의 스마트폰이죠. 이미 폴더블 이런 건 다 따라잡혔습니다. 2년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더블 폰을 봤었을 때 이게 휘청거렸거든요. 힌지가 별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완성도가 확 올라갔어요. 얘도 단단해졌고 고정도 잘 되고 게다가 얇아요. 그러면은 아직 따라잡히지 않는 데는 어디냐? 방수랑 방진에 대한 것들. 아까 트리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방수 방진 완벽하지 않거든요.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이제 내구성도 문제는 있을 거고. 그리고 S펜에 대한 것들. 펜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삼성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현장에서 트리폴드 폰 펼쳐놓고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중국 회사들의 폴더블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삼성폰은 옆에 갖다 놓고 나서 두께 비교하시는 분들하고 무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 초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화웨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전면으로 내세웠던 것도 독특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도 AI 폰이야 이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제일 많이 내세웠던 게 갤럭시 S24 최초 AI 스마트폰 이거 얘기를 했었지만 제미나이하고 또 제휴를 맺었던 거였었잖아요. 정말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글로벌 AI 시장의 승자는 역시 또 구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켰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AI가 뭐냐? 제미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화웨이의 자신감도 볼 수 있었죠. 트리플드 폰, 두 번 접는 폰을 선보였었고 올해 하반기에 하모니 OS 넥스트에서는 적어도 내수형 폰에서는 다 안드로이드를 걷어낸다 그랬으니까 독자적인 길을 가는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사들의 먹거리도 고민됩니다. 통신의 수익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계속 도전받기 시작했었거든요. 전화요금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문자요금 못 받기 시작했었죠. 자, 지금 그렇다면 생성 AI 시대가 됐는데 어디서 수익을 볼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볼 수 있는 흔적이었어요. 특히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SKT가 AI 쪽 인프라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 KT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컬처 부분, 문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죠. LG 플러스는 처음 부스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일상적인 활용에 대한 것들을 보여준 것도 눈에 띄었었고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스를 잘 꾸며놓은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SKT, LG 플러스 모두 다 거의 통신사들은 모두 다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들고 나왔어요. SKT는 에스터를 들고 나왔고 LG 플러스는 이제 익시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고 나왔죠. 근데 한계도 명확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했을 경우에는요. SKT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스터가 무료, 지금 A-지만 혹은 LG U 플러스를 통신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익시온이 무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수요는 좀 작죠. 자급제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깊어지는 고민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도이치텔레콤의 퍼플렉시티 전용 폰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고민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디바이스를 내놨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빼놨네요. 올해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프로젝트 무한 VR 기기였었죠. 이런 출사표를 던졌는데 2024년에는 갤럭시 링이라는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많이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아쉬운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비전 프로에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디바이스를 뒤집어 썼을 때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안드로이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안드로이드 XR이랑 제휴를 맺었으니까 빅스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무한이란 디바이스를 썼을 때 제미나이가 계속해서 속삭여주고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제어를 갤럭시 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라면은 꽤 재밌는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요. 금액이에요. 금액이 얼마 정도에 나오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약간 중간 단계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글래스를 쓰면서 이거 그냥 일반적인 안경이지만 이런 안경을 썼었을 때 한번 터치해갖고 AI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메타이기 때문에 메타가 얼마나 저렴한 금액의 가격에
AI를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삼성에서도 이번에 내놓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어떤 걸 내놓을 수 있을지 여기에 계속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MWC 전체적인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재밌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큰 행사이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갔다 와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저도 좀 틀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꼭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더 괜찮은 미래들, 더 확실한 미래들 준비하는데 서로서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